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병용금기로 지정한 약만 해도 1,1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고윤선입니다. 지난번에 음식과 약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음식하고 약과 궁합이 있듯이 약과 약에도 서로 좋은 궁합이 있고 안 좋은 궁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약을 복용하시는데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드시는 경우 많을 거예요.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또 여러 질환을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여러 가지 약이 함께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생리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흡수 또는 대사, 배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잘 알고 복용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들을 병용금기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병용금기로 지정한 약만 해도 1,1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약과 약 사이의 궁합, 서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시작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감기약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감기약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부브로펜입니다. 우리가 몸살이라든가 인후통, 여러 가지 통증 관리에 생리통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통증 관리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복용하는 약인데요. 이부브로펜 같은 경우에는 저함량 아스피린 포함한 모든 소염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혈압약이나 또는 이뇨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매우 유의하셔야 되고요. 리튬이라든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우울증 치료제로 많이 쓰이죠. 이런 걸 복용하시는 분들도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부브로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쉽게 약국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약 중에 수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된 약이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콧물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수도에페드린 성분은 신경 관련 약물, 우울증이라든지 식욕 억제제 약물 또는 파킨슨 이런 약물들과 함께 복용할 때는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아주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는 또 페니라민 그리고 페니레프린 같은 콧물 성분도 마찬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즘 봄철이 되어서 나들이하고 여행하실 때마다 꽃가루 알러지, 먼지 알레르기 있는 분들 계시죠? 때로는 감기약이랑 알러지약은 좀 별개가 아닌가 해서 함께 복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다면은 졸음이나 또는 두근거림 그리고 입마름 같은 히스타민 관련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통이나 속쓰림 때문에 제산제 복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제산제를 만약에 지금 드시고 계신다면 어떤 약을 드시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산제는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모든 약이랑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제산제와 특히나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약물들을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항진균제, 이것은 몸의 산도가 좀 높아야지만 흡수가 잘 되는 약물인데요. 제산제는 오히려 반대로 제산, 그야말로 산을 낮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약물의 흡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철분제,
그리고 기타의 다른 약물도 드실 때는 제산제와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제산제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의 성분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의 특성상 주의해야 될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복용하실 때는 너무 쉽게 그냥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단골 약국의 약사와 상담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최근 안 먹는 집이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두루두루 섭취하고 있는 영양성분인데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도 아주 많은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술이나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좋은 균을 넣어줘서 너무 균형이 깨지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항생제와 이런 것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항생제랑 함께 복용하시는 것보다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면역 작용에도 관련하기 때문에 프레드니솔론을 비롯한 스테로이드 제제라든가 다른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시는 중이시라면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은 잠시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간 기능 개선제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밀크시슬입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의약품으로 두루 이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당뇨병 약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밀크시슬 복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피임약입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에 항생제를 함께 드시게 되면 피임약의 효과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임에 실패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항생제 중에 리팜피신이나 아목시실린, 페니실린계 항생제죠. 요것들이 피임약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항바이러스제 등도 피임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의약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기 전까지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 상황은 알람을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바로 DUR,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인데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병용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너무 높다 또는 치료 효과의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병용 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래도 일반 의약품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질환으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예를 들면 당뇨병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메트포르민 500mg을 먹고 있다, 이렇게 정확히 본인이 드시는 약들을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골 약국을 이용해 주세요.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처방을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단골 약국의 약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본 오늘의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께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조제해 가실 때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약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보다는 단골 약사에게 이런 점을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먹는 약,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은 어떠한 약인지, 그리고 어떤 것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또 기타의 주의사항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단골 약국에 가셔서 충분히 약에 대해 상담하시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